맞습니다. 우리가 쉬던 사이에 IB 등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까지 메모리 3사에 대한 목표가를 올려 잡았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어떤 섹터를 눈여겨봐야 될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는 제가 그래서 승객분들을 대신해서 모두가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 차곡차곡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뭐니 해도 반도체 이야기 먼저 해봐야겠죠.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정말 많이 담았습니다. 오늘 장만 봐서도 현물 시장에서 매수한 반 이상이 반도체거든요. 이렇게만 봐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갈 것 같기도 해요. 그렇다면 4분기에도 과연 시장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또 하나 본다면 우리가 이렇게 쉬는 동안 미국 증시에서는 AMD가 급등을 하면서 반도체 기업들의 전반적으로 큰 온기가 퍼졌는데요. 그럼 국내 증시에서 우리가 AMD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반도체 기업은 어디일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캡틴, 쉽게 풀어주시죠. 네, 일단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질문사항은 일단 뭐 반도체 섹터에 관련된 전망 부분하고 AMD 관련 투자 포인트 정도 우리가 요약을 할 수가 있겠는데 제가 한번 집중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반도체 실적 전망치 상향에 관련된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당연하죠. 반도체 섹터는 4분기까지도 계속 볼 수 있다는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왜 좋은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범용 반도체에 관련된 부분도 중요한데 일단 우리가 최근까지 핫 이슈는 SK하이닉스의 HBM 반도체였죠. HBM이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인 반도체를 층층이 쌓아서 고성능으로 만든 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우리 승객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DDR4라든가 DDR5 같은 그러한 범용 반도체 그리고 낸드 플래시와 같은 그러한 범용 반도체에 대한 부분을 약간은 소홀히 했어요. 왜냐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익이 많이 남는 HBM을 파는 게 유리하니까 그래서 생산 라인 일부를 이쪽으로 돌렸었거든요. HBM으로 돌려다 보니까 예전에 생산하던 DDR4, DDR5 그리고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부족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경제학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부족한 건 가격 급등의 조건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반도체들의 가격이 지금 급등 중이고 삼성전자에서는 실제로 판매 가격을 20% 이상 올렸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이 좋아지겠죠. 그러한 부분들이 3분기 이후로 실적에 반영된다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일단은 반도체의 실적 그리고 실적 추정치가 상향되고 있고 증권사에서는 앞다퉈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목표가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수출 주도 국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매월 초, 특히 첫째 날 수출 데이터가 나오는데 10월 1일 날 나왔던 9월 달 수출 데이터를 보면 반도체 섹터가 정말 눈에 띄게 2개월 연속 가장 눈에 띄는 성장 섹터였다는 게 데이터에도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했을 때 반도체에 관련된 섹터에 대한 관심은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고 이러다 보니까 외국인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부 매도를 하는데 기관은 아무래도 가격 부담을 느끼는 것 같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 미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10월 2일 날 3조 2천억이 들어왔고요. 오늘만 하더라도 지금 5천억 이상의 매수세가 오전에 쏟아진 걸 봤을 때 외국인들은 일단은 내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사야겠다가 아니라 일단 한국을 사야겠다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이라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반도체 강국이다 보니까 이 시장에 대한 그 인덱스를 사다 보면 자연스럽게 대형주 위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뭐 이 정도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에 대한 뷰는 계속 좋다.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반도체 섹터가 좋은데 그러면 거기에 관련돼서 우리가 무엇을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가 중요하겠죠. 그 부분을 살펴보면 일단은 우리가 연휴 기간 동안 나왔던 소식 중에 오픈 AI와 AMD 간의 협약에 관련된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게 중요한 이유를 제가 예시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화영 MC와 잠깐 일상적인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화영 MC. 네. 제가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먹는 거 중에 뭐 좋아하시죠? 저는
고기를 가장 좋아하는데요. 아, 고기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지금 고기를 파는 정육점이 예.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 그 사장님 이름은 황 사장님이시고요. 그래서 황 사장님이 고기를 파는데 가격을 자기 마음대로 매겨요. 오. 옛날에 근당 한 200원에 먹었던 거를 지금 근당 2만 원을 받습니다. 오, 비싸네요. 그래도 사 드실 건가요? 그래도 국내 황 사장님 가게 하나만 없다면 거기서 사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안 사장님이라는 분이 나타나가지고 안 사장요? 예, 옆에다가 가게를 차렸습니다. 예. 정육점을 차렸어요. 그러고서 10,000원에 팔기 시작했어요. 오. 그러면 당연히 이화영 MC는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가격이 저렴한 안 사장님 댁으로 가지 않을까요? 그러면 황 사장님은 가격을 네.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내릴 것 같아요. 네, 그게 바로 엔비디아와 AMD의 관계다. 이렇게 설명을 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엔비디아가 독식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엔비디아밖에 우리가 AI 가속칩을 만들 수 있는 데가 없다 보니까 엔비디아의 독점 구조가 지금 일어나고 있었는데 지금 AMD 같은 경우에 우리 오픈 AI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챗 GPT를 만들어낸 회사 아닙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 가속칩을 AMD에 꾸준히 공급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AMD가 엄청난 대항마로 일어나게 된 거죠. 이 일을 한 오픈 AI는 실제로 원래는 엔비디아와도 협업 관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얘가 갑자기 AMD를 끌어들였을까요? 당연히 GPU 가격을 경쟁 구도를 통해서 낮추기 위해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AMD가 나타났다라는 건 GPU 시장에서 일단 엔비디아의 1강 체제가 조금 무너질 수 있다. 이 부분인 거죠. 그래서 AMD 주가가 쉬는 동안 30% 이상 올랐을 때 엔비디아가 잠깐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가 쉰다고 해서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이 쉴 것이냐? 이게 아니죠. 얘네가 경쟁을 한다는 건 그만큼 시장 규모가 커진다라는 거고요. 어차피 GPU는 얼마에 팔든지 간에 HBM이라는 칩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칩에 대한 시장 자체가 커지다 보니까 그걸 핵심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AMD의 HBM 같은 경우에는 지금 AMD가 MI 350 칩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450 칩을 내놓을 건데 350 칩에는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HBM 3E 12단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기존에는 SK 하이닉스와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었던 게 엔비디아의 납품을 못했었거든요. 지금까지는. 근데 이제는 엔비디아의 퀄테스트도 통과를 했고 그 다음에 AMD라는 새로운 수요처가 또 커지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삼성전자도 이제 HBM의 강자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의 외국인 매수세로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2등의 대반격은 일단은 삼성전자도 해당이 되는 얘기고요. AMD도 해당이 되는 얘기겠죠. 우리가 AMD, 삼성전자 라인이 오픈 AI와 손을 잡으면서 엔비디아와 SK 하이닉스 라인을 위협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AMD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까라고 우리 이화영 MC가 질문을 대신 해주셨죠. 그 부분 관련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볼까요? 우리가 번뜩이는 투자 아이디어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HBM이 삼성전자가 이제는 많이 팔리겠구나. 그러면 삼성전자가 HBM을 공장에서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삼성전자의 HBM 라인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삼성전자도 HBM을 만들려고 일종의 장비를 집어넣고요. 일종의 소재를 투입할 거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참고를 해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HBM 라인 중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어디 있는지를 보면 되겠죠. 오랜만에 나온 부장님이시죠. 소 부장님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소재 부품 장비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장비단에서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HBM이라는 건 일반적인 반도체를 아파트처럼 층층이 쌓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층층이 쌓아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전류를 흐르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가 전기적인 특성을 잘 띠고 있어야겠죠. 그 전기적인 특성을 잘 띠게 만드는 과정이 우리가 증착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 증착 과정에 있어서 원익 IPS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이 하는 역할이 상당히 커지고 있고, 실제로 삼성전자가 원익 IPS의 지분 7% 이상을 들고 있다 보니까 거의 관계사처럼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원익 IPS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제가 쉽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뭘 뿌립니까? 우리가 소스를 뿌리듯이 이렇게 전기가 흐르는 물질을 거기 판에다가 뿌리는 겁니다. 거기에 관련된 종목이 우리가 원익 IPS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층을 하나로 뚫어야 되죠. 그 뚫을 때 레이저로 뚫어야 됩니다. 거기에 관련돼서 뚫을 수 있는 종목이 필요하겠죠. 이오테크닉스라는 레이저 가공 관련된 그러한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걸 뭐 지금 매수해야 된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뭐 솔 어쩌고 저쩌고 동진 어쩌고 저쩌고 있는데, 얘를 만드는 데 있어서 소재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일단은 동진 세미캠이라는 이러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단 레이저 가공을 할 때 EUV라고 있습니다. EUV라고 있는데 이건 모르셔도 돼요. 근데 얘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 레이저로 뭔가를 이렇게 새기는 데 있어서 좀 더 미세하게 만든다. 고성능 칩이다 보니까 EUV 공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포토레지스트라고 하는 감광액을 만들어내는 동진 세미캠이라는 그런 종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층을 쌓을 때 얘가 까끌까끌하면 안 돼요. 그래서 평평하게 이게 연마시켜주는 연마제가 있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유식한 용어로 CMP 슬러리라고 하는데, 이걸 만들어내는 솔브레인이라는 종목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얘네들을 지금 당장에 본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이 올라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는 것 중에 활주로 기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활주로 기법 이때 같으면 제가 오케이 했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비행기가 이만큼 날아 있는데 여기 비행기 내가 잡아 세워서 내가 타겠다고 여기 사다리 타고 올라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때문에 일단 우리 지금 만나 하면 조금 기다려야겠죠. 님이 너무 먼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릴 수 있는 전략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분명히 저는 기회가 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해서 오르는 장세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지금 시장 환경은 좋습니다. 우리 지수가 5천을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쉬지 않고 가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는 저는 아닐 것 같다라는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기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2021년도에 뭐 카카오라든가 네이버 같은 거를 너무 높은 가격에 잡았다거나, 아니면 삼성전자를 지금 가격 95,000원대에 2021년도에 잡으신 분들은 어떠셨나요? 정말 고통스러운 3, 4년을 보내셨겠죠. 그리고 2023년도에 2차 전지를 고점에 매수하신 분들은 정말 고통스러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너무 높을 때보다는 우리가 조금 공략할 수 있을 때 님을 만나는 게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이야기 집중해서 살펴보고 왔고요. 자, 다음 키워드는 원전 보도록 하죠. 글로벌적으로는 이 트렌드라고 할까요? 원전 쪽으로 흘러갔는데 국내에서는 신재생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원전주 얼마나 오를까에 대한 투자자분들 고민이 있기도 한데요. 캡틴, 실적 시즌이다라고 하잖아요. 원전 쪽은 어떨지 너무너무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정책적으로 봤을 때 뭐 국내만 한정을 두면 일단은 지금의 정부가 뭐 원전을 선호하는 그런 정부는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리 2호기에 대한 재사용 여부도 지금 보류가 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원전에 대해서 약간 경계성 매물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원전은 국내용이 아닙니다. 지금은 수출 원전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수출 국가라고 했잖아요. 지금 전 세계적인 동향이 지금 원전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독일하고 영국은 원전 이거 방사능 위험해, 이거 싫어,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워낙에 데이터 센터라든가 AI 인프라 관련된 전력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전력을 충당하기 위한 신재생 에너지만을 바라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탄소 배출이 적은 원전을 눈여겨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전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말씀을 드릴까요? 원전에 우리가 주기기라고 하는 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원전 발전소에 들어가는 중요한 커다란 기기들을 말합니다. 그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그 기술력을 가진 회사가 전 세계에 몇 개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두산 에너빌리티고, 그리고 미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도 나라도 우리나라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일단 우리나라의 원전 종목은 주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추가적으로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실적 기대감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일단 성적표 보시죠. A+라는 성적표를 받을 것 같다라는 건데 사실 3분기까지는 저도 애매합니다. 하지만 4분기 이후로는 정말 확실하게 저런 A+ 성적표를 받을 것 같아요. 지금 아니나 다를까 매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겠는 시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인프라와 관련된 투자라든가 배를 건조하는 과정이라든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과정에 있어서는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되냐면 먼저 수주를 받습니다. 그럼 수주를 받으면 얘가 잔고로 쌓이겠죠. 그게 수주 잔고라고 해요. 그럼 수주 잔고가 누적이 되면서 이게 매출로 서서히 인식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주 잔고가 지금 매출로 인식되기 직전의 단계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증권사에서 앞다퉈서 원전 관련주의 목표가라든가 이익 추정치를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쌍두마차에 관련된 컨센서스라고 하는데 제가 컨센서스는 쉬운 말로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증권사에서 평균으로 낸 이익 추정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A라는 증권사에서 얘는 10 벌 것 같다. B라는 증권가에서 얘는 12 벌 것 같다. C라는 증권가에서 얘는 11 벌 것 같다라고 하면 얘는 평균을 했을 때 11이라는 컨센서스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쌍두마차 같은 경우에는 BHI,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이 회사들이 있습니다. 얘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단계에 와 있고 특히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원전뿐만 아니라 가스터빈 그리고 SMR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실적 개선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 수주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유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유럽, 중동 그리고 하다못해 동남아시아까지도 원전 수주에 대한 그러한 붐이 일고 있다. 이렇게 했을 때 그걸 제공할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한국과의 원전 동맹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은 지금 우리가 계속 빛날 수밖에 없다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산업의 전망을 해보면요. 일단 미국과의 협업 기대가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10월 31일 날 무슨 이벤트가 있죠? 에이펙이 경주에서 열리잖아요. 그래서 아태 지역의 모든 나라들의 이러한 그 협력이 있는데 그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미국과의 협업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미국은 설계를 하고 설계를 담당하고 우리나라는 만들어내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보니까 그렇게 했을 때 해외 수주 모멘텀이 더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AI 인프라라든가 빅테크 관련해서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예전에 멈춰 있었던 원전을 인수를 해서 재가동시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뭐냐면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지금 발전원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전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 원전에 대한 관심은 시장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신기술 기대감이라는 건 우리가 SMR이라고 해서 스몰 모듈러 리액터라고 해서 소형 원자로라고 하죠. 그래서 이 소형 원자로를 통해서 방사능 유출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안전한 원전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는 거고 최근에 수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상용화되기에는 조금 시간이 남아있지만 뭐 설계 단계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종목들이 빛을 발하고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의 차트를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 이렇게 올라와 있을 때 우리가 공략하기보다는 여기 활주로선에 안착해 있을 때 공략을 하게 되면 단기간에 그래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다라는 거. 오늘도 불을 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하신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한 학습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막으로도 나갔습니다. K 원전주 필수 전략 살펴보고 왔고요. 자, 오늘 시장 분위기도 좋아요. 특별히 승객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서성민 캡틴이 기내 기념품처럼 정말 기분 좋은 종목을 공개해 드린다고 합니다. 자, 캡틴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오늘 기념품은 어떤 게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의 기념품은 반도체 종목인데 사실 반도체 검사 장비 분야에서 일단 되게 빛을 발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시총도 1조 가까이 되고요. 근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뭐냐면 활주로 차트에 걸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 상황 좋고 섹터 좋고 비행기 종류 좋고 한데 지금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와 있는 종목들을 찾다 보니까 이 녀석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이 녀석을 기념품으로 지금 지정을 했고요. 여기에 관련된 여기에 플러스 우리가 한 섹터만 볼 수는 없습니다. 반도체도 좋지만 우리가 AI의 발전 단계를 봤을 때 뇌수술과 관련된 의료 로봇 쪽에서도 얘가 지금 FDA 승인을 받는 등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다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이 기념품 정도는 우리가 챙겨가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정보는 이화영 MC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시장의 주인공 반도체 이제 본격적으로 더 안내해 드릴게요. 최근 시장에서 주목받는 키워드 뭐니 해도 반도체입니다. 강력한 호재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뭐 세계적으로도 또 우리 시장 너도 나도 모두 반도체 이야기로 가득한데요. 자,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럴 땐 관련한 종목 내 포트폴리오에 한번 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 분명히 하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모멘텀, 이 강력한 모멘텀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반도체 기업은 어디일지요? 그래서 오늘 서성민 캡틴이 강력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캡틴이요, 자신만의 활주로 기법으로 뽑은 반도체 관련한 핵심 종목 기념품을 챙겨 오셨다고 하는데요. 자,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보이시죠?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서 이 부분 스캔하시면 바로 링크가 뜹니다. 클릭 한 번만 딱 하시면 바로 참여하실 수 있다고 해요. 참여하셔서 기념품 같은 반도체 핵심 기업 즐겁게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QR코드로 들어오시면 어떤 부분들을 얻어가실 수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먼저 이렇게 기념품처럼 기분 좋은 핵심 종목을 챙겨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투자 비행에 필요한 비법 그리고 전략 저희 아낌없이 나눠드리니까요. 오늘의 수익 비행도 기분 좋게 즐겨보시길 바랄게요.